자, 이게 벤처 캐피탈의 투자 구조예요. 어쩌면 미국에서 들어온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은 벤처 캐피탈 중심의 창업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방식에 스타트업의 창업 방법론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경기는 어렵고 힘든데요. 그 이유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투자 혹한기라 그래서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투자 시장이 경색돼서 스타트업에 자금이 안 들어가서 스타트업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을 투자 혹한기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벤처 투자 자금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했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벤처 투자 자금이 거의 한 40%에서 5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던 스타트업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이 정말 유효한 것인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이란 아이디어와 기술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조단위 기업까지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비상장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 스타트업은 세상을 혁신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벤처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럴 때 닷컴 열풍이라고 그랬죠.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그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기업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죠. 그때 이후로 한 20년 만에 이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요. 물론 지금의 스타트업 창업 열풍은 기존의 닷컴 버블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의 어떤 이런 제도화된 이런 투자 금융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열악했던 2000년 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스타트업은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로 벤처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와 기업 창업가 모두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도 나왔죠. 국내에서는 10년 만에 수십조 기업이 된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토스 같은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있었던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가 한국에도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기업가들이 열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이면에는 이런 성공한 기업보다 실패한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성공한 기업들이죠. 실패한 기업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기업과 성공한 기업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벤처 투자 통계에 따르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 자, 팁스라고 하면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팁스에 선정됐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팁스에 선정된 기업을 100%로 보면 팁스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기업은 39%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에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30% 정도가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3%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B에 비하면 거의 30%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시단 기업은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통계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기존의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후속 투자를 또 받고
그리고 또 그 자금으로 성과를 내서 그 다음 투자를 받아서 IPO까지 성공하는 그런 창업 방법론입니다. 결국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같이 협력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 보고서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리즈 A에서 투자를 받았던 기업의 30% 정도만 시리즈 B를 받고,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던 기업의 또 30%만 시리즈 C 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깔때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소수의 기업만이 시리즈 C 투자까지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시리즈 B를 못 받으면 이 기업들은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는데 그 다음 투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정리해야 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됩니다. 자, 사업 규모가 축소돼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투자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 시리즈 투자 방식은 구조적으로 마지막 투자는 소수의 기업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소수의 기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펀드의 운영 방식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펀드를 결성을 해서 보통 한 20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 기업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 기업은 실패를 하거나 원금에 가까운 정도만 자금을 돌려준다고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펀드는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패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할 10%의 기업을 발굴해내는 구조로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할 기업을 발굴해내고 나머지 기업은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수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펀드 운용 구조와 아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시리즈 투자 방식의 30%씩 감소되면서 투자를 받는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자, 이게 벤처 캐피탈의 투자 구조예요. 어쩌면 미국에서 들어온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은 벤처 캐피탈 중심의 창업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방식에 스타트업의 창업 방법론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극소수의 기업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몰리는 회사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위워크 같은 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받고도 사업에서 또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벤처 캐피탈에 자금이 들어가면 성공하고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기업들한테는 너무도 리스크가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창업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온 이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이 국내에 정착하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창업 방법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